2008년생 정서주요. 이 정서주 이 이름을요, 우리 다지음학회에서 지사를 있다가 독립해서 나간 그 윤모 씨라는 그 사람이 이 정서주 이 이름하고 사주를 풀이해 놓은 걸 보고요.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기다가 올려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까 해요. 그야말로 윤모 씨가 이 사주를 설명한 것도 이 사주하고 합당하지 않는, 자기가 23년 동안에 역학을 했니 안 했니 해도요. 제가 우리나라의 그 역학기 그 수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성성명학을 연구하는 게 뭐냐면 이 저기 10년 이상 공부해야 돼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사주 푸는 거, 철학관 가서 이렇게 사주 푸는 거 보면요. 정말 가당차는 게 너무 많아서 사주 자체를 잘못 풀이하게 되면 남의 운명을 그르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사주 방식을 그대로 성명학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굳이 사주라는 거 보지 않아도 디테일하게 이 이름 갖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제발 그 사주 자체, 그리고 또 사주는 알아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사주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성성명학이 인간의 운명에 개운의 유체가 된다고 매번 우리 다지움 TV나 혹은 다지움 블로그에다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윤모 씨를 뭐 이렇게 깎아내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한테 공부를 한 사람들이 나가서 남의 운명을 뭐 사주 카페나 이런 데서 남의 운명을 봐주니 얼마나 오류가 많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이런 사주 복잡한 거 볼 것도 없이 바로 이름에서 다 나타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주는 우리가 본질적인 거라 신의 영역이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사주에 부족한 게 있으면 이름에다 보완하는 게 가장 최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성성명학을 27년 동안 그야말로 밀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제가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MZ 세대들이 MBTI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지대한 공감력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우리 이 구성성명학에 비하면 그 MBTI는 정말 세 발의 피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집중한 것을 보고 아,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야말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뭔가에 의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 아, 그렇다면 우리 이 구성 성명학으로 MBTI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이라든가 또 어떤 직업이 맞는지 또 애정은 어떻게 되는지 재물 상태는 어떤지 부모 관계는 어떤지 또 자식과의 인연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를 차라리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그동안 운이 안 풀리고 힘들었던 게 이름 때문인가 하고 느끼면 이름을 바꾸면 되잖아요. 물론 이름을 바꾼다고 100%다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다면 몇십만 원에 몇백만 원 주고도 바꿔야죠. 이름은 뭐냐면 내가 타고난 사주가 안 좋을 때 그 타고난 사주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그야말로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름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거지 이름 자체가 그 사람 운명을 다 바꿔놓지 못해요. 단 뭐냐?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바꾸겠어요? 나라는 사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근데 나라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자, 명품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진짜 다 떨어진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사람은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그래도 명품 옷이라도 입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내가 거지 사주라도 거지로 보지 않을 것이고 내가 또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큰 재물운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옷을 남루하게 입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 많은 부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는 그 사람 타고난 성향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를 거기다 이렇게 우리가 옷처럼
덧입혀줬을 때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름이 개운의 유체가 된다고 제가 그래서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회를 우리 이제 국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작업을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인들 이름도 우리는 소리움이거든, 한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국인이 됐던 러시아인이 됐던 중국인이 됐던 일본인이 됐던 뭐 미국인이 됐던 어떤 나라가 되었든 간에 소리에서 나오는 그 발음 가지고 오행으로 그 사람 태어난 연도랑 사주를 사주처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만약에 깔리게 되면요. 아마 이게 바로 K 한류와 맞물려서 우리 한글을 세계 속에 아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요. 제가 작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학년과 이름만 딱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성격은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예측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름이 좋으면 다행인데 이름이 안 좋으면 거기에 걸맞는 좋은 이름으로 바꾸면 그 사람의 울러도 그만큼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완성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일단 이제 뭐 저작권이라든가 특허권을 다 법적인 보안 장치를 해놓고 나서 온라인 시장에다가 이거를 시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 이름 속에서 자기의 성향인가 진로라든가 현재 처해진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을 볼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먼저 책으로다가 집필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3월 중으로 나오고요. 늦어도 아마 4월 초에는 이 책이 나오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여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어쨌든 지난해는 이 MBTI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다 올인을 했어요. 그걸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제가 우연찮게 오늘 새벽에 유튜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윤모 씨라는 그 양반이 이 정서주 이름과 이제 사주를 이렇게 적어놓고 풀었길래 이름이야 저한테 100% 배우고 나간 게 아니에요. 80%밖에 배우고 나가지 않아서 이름 갖고 이 사람을 사주 보듯이 읽어내는 실력이 부족하니까 이 사주를 자꾸 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서 나는 뭐 자기가 23년 공부를 했니 어쩌니 해서 어느 정도 이 명리적인 실력은 있을까 했더니 풀이한 걸 보고 이 사람이 이 실력 갖고 하긴 뭐 명리 풀이하는 실력이 이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름하고 접목시키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진짜 되지도 않는 소리야. 그래서 물론 제가 앞전에 그 이름 풀이한 거 보면 이 이름 풀이만 순수하게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한테 배운 대로 그래서 80% 배운 것만큼은 설명을 하는데 이게 80% 가지고 설명이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주를 들먹거리는데 우리 이 구성성명학은 사주를 들먹거릴 필요가 없어요. 자, 사주는 모두 연월일세에서 모두 8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름은 받침이 있으면은요. 9개 천간과 지지를 하면 18개까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주보다 이 구성 성명학으로 그 사람을 분석하는 게 더 디테일하고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성이 아니라 원래는 정확하게는 십성을 5가지로 분류해야 돼. 목화토금수로. 자, 이게 목화토금수에 따라서 이 성향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성향이 바뀐다는 건 뭐냐? 운명도 바뀌어요. 왜? 그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것 때문에 운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십성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이 명리는 십성 갖고 논해요. 근데 우리 이름에서는 이 십성에서도 오행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50가지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동안 연구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만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3월 5일부터 우리 지사들만 요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자, 기미, 경술 요 사주를 이름을 풀기 이전에 이 사주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사주에 이렇게 보면은요. 자, 그 윤모 씨는
이 경금일주가 토가 많으면 토다군매래요. 자, 경금일주라는 거는 토다군매. 경금일주는 흙 속에 안장되어 있는 그 원석이에요, 원석. 그래서 큰 산일수록에 그 안에 원석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금일주 가지고는 토다군매라는 걸 하지 않고 우리가 주로 이제 금일주는 토중군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금일주는 이미 보석이에요. 이미 다 원석을 해서 갈고 닦아서 해놓은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금은 많은 토에서 묻혀버리게 되면 이거는 빛이 죽어요. 그래서 신금일주는 뭐가 필요하냐요? 토가 많을 때는요, 목으로다가 묻히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금일주들이 토가 많을 때는 목으로서 용신을 삼아서, 그래서 그런 신금일주들이 그런 신금일주들이 이제 그런 경우는 토가 많을 때는 목을 사용해서 그 묻히는 거를 맡기 때문에 주로 사업가들이 많고, 그리고 신금일주들은 냉철하기 때문에요, 사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밀도 있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가로서 기량을 발휘를 할 수 있는데, 많은 토 속에 묻혀 있는 이게 원광석이란 말이에요. 원광석. 그러면 원광석이라는 건 물론 여기에 우리가 시는 잘 몰라요. 시가 만약에 목이라면 더없이 좋지만 큰 산에 묻혀 있는 원광석이에요. 토다 금매에서 굳이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논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 경금이 어떻게 돼 있냐? 자, 이 경금은 이제, 그래서 신금은 토중 군매를 굉장히 꺼리지만 이 경금은 원광석이기 때문에 산속에 땅속에 원광석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캐내서 쓸 수 있는 자원이 돼. 그래서 이 경금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정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녹여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연장을 만들든 보석을 만들든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정화가, 또 경금은 정화가 필요 없어요. 정화가 필요해. 근데 정화가 드러난 건 없지만 미중에 정화가 있고 술중에 정화가 있는데요, 이 정화가 약한 정화가 아니야. 왜? 미월달이면 가장 열기가 가장 뜨거울 때야. 그런데다 이거는 강고예요. 땅속에 불씨를 갖고 있는 건데 한여름에 불씨니까 이게 정화가 약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정화라는 건 직업도 되고 남편도 되지만 나의 명예도 돼. 연예인들한테는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는 게 명예거든요. 직장인들은 뭐예요? 고위고 직장인들은 뭐예요? 위에까지 올라가는 게 명예고, 정치인들은 뭐예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그게 명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은 이 정화가 하나의 직장도 되지만 남편도 돼요. 근데 이 정화가 드러나 있진 않지만 암장에 이렇게 정화가 있기 때문에 결코 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예인이라면은 이걸로 인해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자체가 알려지는 것 자체가 명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금일지한테 이 정화는 충분히 하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윤모 씨는 이게 미월이 곧 신월로 가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나타내요. 그거는 정말 되지도 않는 그런 논리고요. 자, 이 많은 금이 이 토를 목으로 제어를 해준다면 어떻게 돼요? 사업가지만 이게 아니라 이 많은 금을 수로다가 설비시켜주면 돼요. 수로다 설비시켜준다는 거, 이거는 상관이에요. 그래서 자기 예능적인 부분을 다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타고났다고 볼 수 있는데, 연애 있으니까 일찌감치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해시라면은 저녁 밤 9시 이후부터 목에 해당하는 새벽 7시까지라면 그야말로 이 사주에서 금상첨화격인데, 우리가 이제 시를 모르니까 시를 차지하고라도 요것만 가지고 봤을 때, 사주만 놓고 봤을 때 드러나 있는 정화는 없더라도 미월에 가장 뜨거운 하기가 왕성한 미월이기 때문에 미중의 정화나
이 술이라는 거는 뭐예요? 불씨를 땅속에다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술 중에 정합만 가지고도 이 경금을 얼마든지 내가 쓰고자 하는 보석으로 원광석을 가지고 뭐 연장을 만들던 보석을 만들던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하력을 하기운을 갖고 있어요. 하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드러난 목이 없어. 목이 없어요. 근데 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미열 자체는 뭐냐면 바로 목고예요. 목고라는 건 뭐야? 재고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미열은 이 나무가 자라려면 미열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거든. 그쵸? 근데 물은 이런 뭐 나무를 키우는 물은요, 바닷물은 소용이 없어. 무슨 물이 필요해요? 우로, 빗물이 필요한데 그나마 여기 이렇게 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수 갖고는 미열의 자수 갖고는 부족해. 자, 근데 올해가 뭐예요? 갑진년이야. 갑진년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진토라는 건 물을 가둬놓는 저수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빗물이 오는 거를 이 저수지에다 가둬놓기 때문에 이 목이 자라는데 부적이 없어. 그래서 작년 올해 이 친구가 운이 굉장히 발복을 해서 물론 예능적인 건 타고난 거고 이 예능이 사람들한테 어떤 명예를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게 갑진년이기 때문에 지금 또 봄이기 때문에 작년 겨울부터 지난해 이 해자축을 흘러가는 그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발복을 할 수 있는 게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발복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사주에서 예측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다 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경금이 필요한 하운에다가 그리고 또 목도 필요하죠. 그렇죠? 이 목운에다 또 수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주 이 상태는 이게 대운 자체도 잘 흘러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일찌감치 어떤 재능적인 거에 많은 사람들한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건 그만큼 이 사주에서 그걸 예측해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윤모씨라는 분은 이거를 설명하는 거 딱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대비해 가지고 이 토가 많은 것 자체가 발의 인성인데 성에서 발의 인성이 있고 또 여기 일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미월은 곧 있으면 신월 이 신월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왕성하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이름에 대한 풀이를 설명을 하는데요. 사주만큼 그럼 이름이 좋은가 하고 봤을 때, 자, 이름을 한번 보자고요. 이 성 자체는 일리가 뭐야? 재물하고 인연이 없어요. 그리고 육육도 돈돈돈돈 하지만 돈이 없는데 이게 뭐냐면 영이 이를 생해주니까 나의 고집과 주관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나의 재능이 재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 재능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요소는 성에서 충분히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름의 첫째에서도 보면 어때요? 이게 내 재능이 다 돈으로 연결돼 있죠. 응? 여기서도 또 재능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운하고 맞물려 가서 돈은 많이 예체능으로 인해서 돈은 많이 벌 수 있겠다는 거를 예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거는 사주에서 이 울러도 이 자수가 이 미증의 울목이요. 경금한테는 미증의 울목이 재물에 해당되는데 한여름에는 물이 필요한데 다행히 이 물이 있는 상태에서 요거 갖고 부족한데 울러에서 어느 정도 다 받쳐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겠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내 예체능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예측을 해주고 있죠. 응? 근데 문제는 성만 봤을 때는 이게 뭔가가 이거는 이제 일일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 일일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세력이 그래서 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리가 왕성한 사람들이 주로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운동권에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몰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확장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인기 가수들한테는 이게 뭐냐면 팬이에요. 팬심이에요. 그래서 많이 몰고 다닌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자기의 분야에서 무언가 항상 개발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런 성향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제 이 친구가 아직은 어린데 만약에 이제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요. 이 배우자 운에서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정화가 필요해서 이 경금은 정화가 필요한데 이 암장에 둘이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 정화라는 건 남편의 나한테 이 정화라는 거는 인기 가수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인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남편으로 봤을 때는 남편이 암장에 둘이 있어요. 응? 암장에 둘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두 번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고요. 이 뜨거운 학위를 삭혀주는 게 식상인데 식상은 뭐예요? 자궁이에요. 자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성한테 쉽게 자기 마음이 이렇게 지금이야 이제 어리고 바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이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외로움에 이거는 감춰진 남자니까 드러나지 않는 비밀리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게 노출이 되게 되면 내 남편 놔두고 다른 이성한테 눈을 돌리게 되면 그게 노출이 돼서 내 남편하고도 헤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남편이 필요한 사주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남자를 그려하는데 이게 암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드러난 남자가 아니라 바로 감춰진 것들 암암리에 그렇게 뭔가 이성에 대한 그림이 많겠다는 거를 이 사주를 통해서 보는데 이름에서도 그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이 9034를 보면 여기 숨은 간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 연예인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인기도 돼요. 나의 예능적인 기능에 의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숨은 남자도 해당돼요. 근데 여기서도 남편이 암장에서 두 개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일주하고 월주에 있을 때 이거는 일부 종사가 어렵다는 거를 예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름에서도 똑같이 이건 남편을 극하고 있단 말이에요. 38이. 그러니까 일부 종사가 어려워. 왜? 성에 남편을 나타내는 게 없어. 여기도 드러난 건 없어요. 다 암장에 있는 남편만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사주 따라 이름을 짓는지 여러분도 우리 그 구성성명학 공부하면요. 그냥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을 함부로 지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사주 따라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그러면 이거를 바꿀 수 없는 걸 뭘로 통해서 바꾸냐? 이름을 통해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학회가 지사가 120개 이상은 되지만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거는 다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다 5, 60대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그 온라인 같은 거 잘 할 줄 몰라서 근데 요즘은 다 SN이라든가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사는 그렇게 100, 2, 30개가 돼도 알려지지 않은 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바로 5, 60대들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지사나 아무나 주지 않아요. 70년생 이후만 줘요. 그래 젊은 세대들. 그 세대들은 아이디어가 많고 자기가 배운 학문을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름을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 어떤 사명감 같은 것 때문에 뭐 블로그를 한다거나 SN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리는데 우리 지사들은 다 5, 60대들이라 이 유튜브도 할 줄 모르고 블로그도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지금 한 2, 30개 남은 저희는 이제 국내에는 150개밖에 안 할 거예요. 15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나 안 줘요. 그래서 70년생 이상들, 젊은 친구들, 젊은 사람들한테 지사를 주기 때문에 70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위주로 우리가 지사를 주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와 똑같이 이 사주 따라 이름도 그대로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육육이라는 건 돈에 대한 욕심인데 이 이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무리하게 뭘 투자해서 재물을 파괴시킬 수 있는데 이 삶, 나의 재능을 갖고 돈을 이렇게 벌 때 이름에서는 재물을 극하는 기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하면 왜냐하면 운이 잘 받쳐주기 때문에 관리하게 되면 요 정서주라는 이 이름은 지금 예능인으로서 앞으로 크게 대성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뭐 결혼 운운할 그런 나이 연령대가 아니니까 지금 해당되는 건 아닌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 뭐 한 1, 20년 세월이 흘러서 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이게 남자, 칠판은 남자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인데 이혼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이성으로 인한 구설도 될 수 있고 남편하고 헤어지는 걸로 인한 이게 구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남편하고 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야 뭐 헤어져도 많이 알아봤자 가족 정도 알고 지나가는 건데 이러한 어떤 그 인기인이 만약에 남편하고 이혼한다 할 때는 이게 남편하고 이혼하게 돼 이게 하나의 구설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칠팔은 또 뭐냐면 밖에서 암암리에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명예, 내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요. 바로 이렇게 사주 따라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짓는 거예요. 서울의 그 임모 씨가 얘기하는 나는 그래도 23년 명리 공부를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되겠거니 했더니요. 물론 이름은 저한테 100%안 배우고 한 80%만 배우고 나가서 이름 갖고 설명이 부족하니까 사주로 들먹거린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 사주 자체도 파악하는 실력이 제가 봤을 때는 횟수로 23년이지 진짜 혼자서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한 거라 이 사람의 이 명리 실력도 저는 수준이 어떻구나 하는 거 보여줘.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또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밑에서 그 사람이 이 말은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남의 운명을 봐주니 저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의 역학의 고수들이 저기 몇몇 계시지만요. 그 외에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역학 가지고 뭐 사주 푼다는 사람들 저는 별로 신빙성 있게 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답답하고 궁금하니까 이름을 통해서 이 사주보다 이름이 더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공부하면요. 이, 이 어려운 역학 공부 따로 안 해도 돼요. 왜? 사주 따라 이름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름 가지고 충분히 그게 사주 풀듯이 나오기 때문에